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왜 버려져야 했는가?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스승이라 불렀다. 젊은 시절 그의 책을 읽고 이 철학자 덕분에 살아남았다 말했다. 그런데 니체가 나중에는 그를 단호하게 잘라낸다. 삶을 부정한 철학, 약자의 철학, 패배자의 도덕. 왜 이런 단절이 필요했을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해한다. 니체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낙관으로 전향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해석은 너무 감정적이다. 이 단절은 성장의 문제가 아니다. 취향의 변화도 아니다. 이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틀렸다고 버린 게 아니다. 그대로 두면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떠난 것이다.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서 처음 얻은 건 사상보다 태도였다. 세계는 합리적이지 않다.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 삶은 고통을 포함한다. 이 사실을 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당시 철학은 이 사실을 숨겼다. 국가는 의미를 약속했고, 도덕은 고통을 보상했고, 철학은 미래를 낙관했다. 쇼펜하우어만 이 모든 장치를 걷어냈다. 니체는 여기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처음 배운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삭제하지 않는 언어. 그래서 그는 쇼펜하우어를 정직한 철학자라 불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정확했지만 머무르게 했다. 고통은 세계의 본질이다.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삶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니체도 동의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욕망을 줄여라. 거리를 두어라. 삶을 덜 원해라. 이건 체념이 아니다. 그러나 전진도 아니다. 니체는 여기서 멈추는 철학을 견딜 수 없었다. 니체에겐 삶은 버텨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삶은 맞서야 할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잔혹함을 정확히 봤다. 하지만 그 잔혹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 니체는 다르게 판단한다. 고통이 문제라면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을 묻자. 욕망이 문제라면 그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묻자.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시대의 차이다. 쇼펜하우어의 시대는 견디는 인간이 필요했다. 니체의 시대는 무너진 인간을 다시 세워야 했다. 같은 진실이 다른 전략을 요구한 것이다.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버린 이유는 그 철학이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은 때로 사람을 멈추게 한다. 니체는 알았다. 이 철학을 그대로 붙들면 자신은 관찰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꿰뚫어 보았지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니체는 다시 들어가야 했다. 그래야만 자기 시대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쇼펜하우어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 비판은 부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다. 삶을 설명하는 철학에서 삶을 밀어붙이는 철학으로, 고통을 줄이는 전략에서 고통을 감당하는 기준으로. 이건 배신이 아니다. 생존이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출발점에 서 있었다. 삶은 친절하지 않다. 세계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 진실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거리를 선택했고 니체는 돌진을 선택했다. 어느 쪽이 옳은가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느 전략이 필요한가다. 모든 시대에 같은 철학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를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대로 두면 자신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철학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 필요할 때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서면 관계는 정리된다. 방향이 정해지면 존경도 뒤로 물러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니체는 스승을 떠났다.